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팩트 카메라 특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컴팩트 카메라 다 있으시죠? 다 핸드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카메라이죠. 핸드폰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란 카메라이자 사진 카메라이자 영상 카메라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면 말이죠. 요새는 고화소가 돼서 핸드폰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지만 핸드폰에 들어있는 센서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심도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핸드폰의 렌즈 자체가 아무리 고해상력의 렌즈, 그러니까 막 3개씩 넣고 2개씩 넣고 이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더해서 심도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렌즈, 이제 글래스가 크고 그 다음에 글래스가 여러 장 들어있는 그런 광학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렌즈랑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카메라에 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전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겠죠.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고 무겁습니다. 얘가 뭐 아무리 컴팩트하게 사용하려고 작은 렌즈를 달아도 일단 바디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스페이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팩트 카메라가 주는 그런 부분과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컴팩트 카메라를 찾다가 정착한 것이 지금은 이제 라이카 디룩스 8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후지 X100S 모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레벨들이 나왔죠.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고 V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리코 GR2랑 같이 병행하고 있다가 리코 GR3X가 갑자기 40mm 화각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좋아하는 50mm 화각에 가까워서 덥석 구매를 하면서 리코 사진 생활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만난 라이카 디룩스 8이 24mm부터 75mm까지 광학적인 줌이 되는데 각각의 줌이 줌 렌즈라고 하지만 마치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것처럼 꽤 깨끗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줘서요. 최근에는 그 라이카 디룩스 8을 주력으로 넣고 다니면서 컴팩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팩트 카메라가 뭘까요? 저는 이제 컴팩트 카메라를 말 그대로 컴팩트하다, 굉장히 작고 알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카메라를 저는 컴팩트 카메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되고 또 영상도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영상이 꽤 잘 나오는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카메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즈모 파켓 같은 경우 또는 고프로 같은 경우에 광량이 좋을 때 굉장히 깨끗한 영상이 나오고 또 최근에 출시된 오즈모 파켓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핸드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고 또 짐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걸어 다녀도 꽤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메인으로 선택할 거라면 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면 사진도 평균 이상, 영상도 평균 이상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 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디룩스 8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 다른 카메라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보니까 리코 GR 시리즈가 사진이 정말 좋은데 영상은 또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즈모 파켓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상당히 좋은데 사진이 또 아쉽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면 결국 정착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디룩스 8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디룩스 8을 사용해서 컴팩트 카메라를 즐기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룩스 8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느 가방에도 엑스트라 공간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라이카 모노크롬으로 흑백 사진을 즐기다가 필름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즐기다가 또는 컬러 디지털 바디도 즐기다가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카 M바디를 투바디 각각의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로 투바디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인데 화각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저는 이제 카메라 사진을 즐겨 찍는데 카메라 사진을 뭔가 배경이 예쁜 곳에서 좀 찍고 싶다 그러면은 디룩스 8을 싹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저는 75mm 화각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뭐 다른 컴팩트 카메라에서도 줌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그 디룩스 8의 75mm 화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매크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런 그 결과물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컴팩트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런 활용 방법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찍거나 또는 뭐 제가 일상이든 여행이든 맛있는 음식이나 또 예쁜 카페에 가서 음료를 먹었을 때 커피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디저트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주로 75mm 구간 또는 좀 더 넓게 확 넓게 담고 싶다라고 하면 24mm 구간까지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제가 컴팩트 카메라를 활용하는 첫 번째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고 싶을 때 또 디룩스 8을 사용합니다. 디룩스 8은 사실 영상이 메인인 카메라는 절대 아닙니다. 영상의 품질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4K의 24프레임의 영상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종종 영상을 찍는데 그럴 때 그 약간의 얘가 뭐 옵티컬한 손떨림 방지는 있지만 항상 뭔가 타협점이 있습니다. 컴팩트한 카메라는 영상이 좋으면 아까도 사진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사진이 또 메인이라고 하면 영상이 젬병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디룩스 8은 둘 다 약간 평균 이상인데 영상의 손떨림 방지가 아주 젬병입니다. 저는 미니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 미니 삼각대 역시 가방에 언제든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녀석을 사용합니다. 마침 제가 소니 GV1을 과거에 사용할 때 쓰던 그런 미니 삼각대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그 라이카도 장노출할 때 이 녀석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카메라를 삼각대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 미니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서 꽤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이 삼각대를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형 지물을 좀 활용해서 테이블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뭐 지면에 바닥에 놓는다든지 또는 뭐 안전한 그런 어떤 쉘프 같은데 그런데 놓고 지형 지물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녀석으로 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셀프 그런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요. 디룩스 8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괜찮긴 한데 뭔가 다른데 AF를 잡고 있으면 얼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잡을 때가 있고 그냥 다른데 잡던 AF를 그대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반반인데요. 또 뭐 실패하더라도 이게 컴팩트 카메라의 재미니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컴팩트 카메라를 즐기는 방법은 그 직광을 때릴 수 있는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룩스 8에는 미니 플래시가 아예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딸려 나왔는데요. 이 플래시를 이용해서 직광을 딱딱딱 때리면은 상당히 그 재미난 그런 레트로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직광으로 플래시를 팡팡 터트리는 그런 사진들도 종종 즐겨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컴팩트 카메라는 그냥 매일 가방에다가 어딘가 들고 나가면서 어디든 풍경 사진이든 아니면은 뭔가 인물 사진이든 급하게 찍을 때 얘를 꺼내서 찍는다든지 할 때 편하게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저처럼 이런 메인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 장비로 사진을 찍고 그 장비 사진을 약간 백그라운드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싶을 때 컴팩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이제 롤라이
35 카메라인데요. 얘는 내장 노출계가 있더라도 거의 고장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거는 내장 노출계가 뭐 고장나지 않은 걸 구매했지만 그냥 그 별도의 노출계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게 더 노출이 정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재미로 막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진, 필름 사진 스타일이 노출을 개선해서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노출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디룩스 8이 매뉴얼 모드로 해서 노출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외장 노출계는 제가 갖고 있는 세코닉 노출계는 이렇게 스팟 미터링을 하는 그런 노출계인데요. 이런 노출계를 활용해도 괜찮지만 전체적인 장면의 씬을 원래 카메라가 평균 측광을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나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디룩스 8을 꺼내서 매뉴얼 모드로 다 바꾼 다음에 필름의 감도 뭐 ISO 400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측광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꽤 정확한 필름 사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컴팩트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찍은 그런 사진들도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컴팩트 카메라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